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0페이지. 자, 급수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방식. 급수 방식 부분은 우리 시험에 자주 시험 출제되는 파트가 이 급수 방식 쪽입니다. 그래서 급수 방식은 물을 이제 여러분들 건축물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 자, 4가지 방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도 직결 방식이고요.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자, 압력으로 상향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관 그 수압으로 보내주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과 같은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쓰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고가 탱크죠. 고가 수조. 수조가 물탱크가 되겠죠. 그래서 고가 수조, 고가 탱크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압력 탱크 방식이 있습니다. 압력 탱크 방식. 압력 수조에다가 물을 공급해서 그 공기 압력으로 공급해주는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최근에 아파트에 이제 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펌프로 직접 공급해주는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라는 것은 고가 탱크를 설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칭해집니다. 이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를 묻는 문제는 요거는 2차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종류를 묻는 것은 2차 쪽에. 그래서 우리 개론 쪽에서는 아직 종류는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 하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급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 본관의 압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공급해서 고층 건물에 공급할 수는 없겠죠. 엄청난 수압으로 공급하면요, 상수도 본관이 엄청 터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상태의 공급에도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난이 나죠, 주변에. 그래서 이제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서 얘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거예요. 소규모 이 건축물에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수도 직결 방식은 이걸 설계를 안 합니다. 이 물탱크 수조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조가 설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펌프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2개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직접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쌀 것이다, 비쌀 것이다? 싸겠죠. 예, 시설비는 쌉니다. 시설비가 쌉니다. 시설비가 싼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물탱크 수조를 설치를 안 해요. 설치 안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수질 오염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저장을 하면 물은 어떻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수조를 설계를 안 하니까 좋은 점은, 장점은 수질 오염 가능성 가장 적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것. 적다는 것은 바로 장점에 속하겠죠. 적습니다. 그런데 수조를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수조를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하면 물을 공급을 하면 이제 상수도 본관을 수리한다든지 그러면 물을 단수시키면 단수시 급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수를 시키면 급수를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펌프를 설계를 안 하잖아요. 펌프를 설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펌프가 있으면 전기가 있어야지 가동이 될 겁니까? 그러면 쉽게 정전이 되더라도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가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자, 이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해 두기 때문에 정전시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급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시설비가 싸고요. 이것이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의 기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정전시는 급수가 될 수 있지만 단수시는 급수가 된다면 안 되는 방식. 그리고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고가수조 방식이죠. 고가수조. 자, 고가수조 방식은 자, 이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이 수도 본관 있죠. 수도 본관에 물이 들어오면 어디다 저장한 지하 저수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지하 저수조, 지하 수조에다가 지하 저수조에 저장을 합니다. 이걸 뭐로 펌프? 양수 펌프로 건축물에 폴리는 거야. 양수 펌프로. 그래서 이 펌프로 고가 탱크에다 폴리는 거야. 건물에 고가 탱크에다가 폴리게 됩니다.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요. 자, 이 건축물에 이제 여기에다가 고가 수조에다 폴려 버립니다. 물을 고가 탱크에다 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가 탱크에 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것을 갖다가 내려서 쓰는 방식이에요. 일단은 이 고가 탱크에 폴립니다. 고가 수조에다가 고가 수조 탱크에다가 물을 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을 해놨다가 물을 쓰는 겁니다. 급수관을 타고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각 위생기구 수전에 공급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위생기구를 보통 수전이라고 합니다. 수전에 공급해서 받는 방식. 그러면 보통 이 방식이 바로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고가수조 방식이 바로 뭘 채택하는가 하면 이 고가수조 방식은 하향급수 방식이에요. 자, 얘는 상향이 아닌 유일하게 하향급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향급수. 상향급수가 아니라 하향급수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물을 고가의 옥상의 탱크에 저장해서 위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하향급수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겁니다. 이 고가 탱크 밑면이죠. 여기에서 위생기구까지 떨어진 거리만큼이죠.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폭포도 낮은 폭포하고 높은 폭포하고 압력이 틀리죠. 한번 가서 맞아보시면 돼요. 낮은 폭포에서 한번 맞아보고 높은 폭포에서 한번 맞아보면 압력이 다르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수압이 일정하게 되는데 이 방식이 수압이 일정해요. 고가수조 방식이 수압이 일정하게 됩니다. 수압이 일정한데 그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 사용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저층하고 상층이 수압이 일정하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위생기구가 우리 집의 위생기구가 물탱크에 가까이 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건 아니죠. 항상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집에 샤워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야, 오늘은 수압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층에 있는데 야, 저기 우리 30층 건물이니까 30층 가까이 갔다 왔다 해요. 안 하죠? 일정 거리만큼 계속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일정하다. 이거는 사용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사용 위생기구 수준에서.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상층하고 하층이 수압이 일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상층으로 갈수록 수압이 약해지고 하층이 수압이 커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압력을 많이 받아요? 머리가 압력을 많이 받아요? 서 있으면. 다리죠? 한번, 다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물구나무 한번 써보세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압력 잡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수압이 일정하다? 사용 위생기구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층하고 상층이 제발 수압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저거 되는 겁니다. 수압이 일정하니까 파손은 적었습니다. 이런 밸브류나 이런 부속품 파손이 적은 거예요. 밸브륨이라는 이런 부속품 파손이 적습니다. 부속품 이 파손이 적습니다.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적게 발생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고가 수조 방식은 자 이겁니다. 먼저 하나 둘 것이, 자, 물탱크가 크잖아요. 물탱크가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물은 고이면 어떻게 썩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얘가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조를 갖다 고가 수조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꼭 해주는 겁니다. 6개월마다 청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일 커. 이거 가지고 시험 제일 많이 냈어요. 이거 가지고 수질 오염 가능성 가지고. 그럼 다르게 하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거예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불리하다는 겁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고가 수조 방식은 이겁니다. 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작용되는가 하면, 자, 물은 1세제곱미터가 1톤이죠. 물탱크 크기만큼 무게가 작용이 될 겁니까? 그 밑에가 튼튼해야 돼? 안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 돼? 그래서 이 구조물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물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탱크가 보통 어디에 설치되느냐?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물탱크를 계단실 위에 설치합니다. 계단실에다가 저걸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을 설치합니다. 그 위에다가 설치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옆에 옹벽이 쳐져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에요. 성강이 타지 마시고 계단 오다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안 되면 무릎에 간절히 앉으면 올라올 때 계단으로 한번 올라오세요. 옆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자, 이 계단하고 있죠? 이 계단실 위에 물탱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 한번 궁금하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 이 고가 수조 방식이 물탱크를 어디에 설치해서? 옥상에 설치해서 하향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이 고가 수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물탱크에 고가 수조에 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전시든 단수시든 이미 물이 탱크에 차 있죠. 맞죠? 둘 다 급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합니다. 급수 가능해요. 얘는 이미 물이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있죠? 그냥 자유낙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밸브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양수 펌프가 가동 안 되더라도 이미 옥상 탱크 올라간 물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나 자, 이 단수시 다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수 안 될 때가 있죠. 어느 때 급수 안 된다 해? 미리 물 받아 놓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물탱크 청소할 때 물탱크 청소할 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가다 이거잖아요. 물을 많이 받아 놓으면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욕조에 꽉 받아 놓으니까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안 받아 놓으면 쓸 일이 많아져. 맞죠? 한번 경험이 있을 건데.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압력 탱크 방식.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나중에 이제 좀 더 할 겁니다. 고가수조 얘가 1순위야. 얘가 제일 중요하고. 넘버 2가 얘야. 넘버 2가. 넘버 1만 계속 낼 수는 없잖아. 넘버 2도 한 번씩 냅니다. 앞전에 넘버 2를 내면 돼요. 자, 압력 탱크 방식. 자,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이겁니다. 압력 탱크 방식은, 지하 저수조의 물을 갖다가, 지하 저수조의 물을, 자, 펌프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펌프로 바로 어디다 공급하는가 하면, 압력 수조에다가 공급하는 게 압력 탱크에다가, 압력 용기로 만든 수조야. 그래서 수조에다 공급하면 물이 이렇게 차면 물이 차 올라가면 공기가 압축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압력 용기인데, 압력 수조인데 물이 꽉 압력이 가해져. 그래서 이제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향 급수하는 겁니다. 얘는 무슨 급수인데? 하향 급수인데, 고가 탱크는 하향 급수입니다. 얘는 상향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압력 탱크, 압력 수조가 압력에 견디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 용기들이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그래서 일반 밥솥이 비싸요? 압력 밥솥이 비싸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압력 수조 이 제작 비용이 비쌉니다. 제작비가 비쌉니다. 제작비가 비쌉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물을 사용하면 압력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뺀 만큼 어떻게 압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 수조 방식 특징이 이제 요 제작비가 비싸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이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최고 최저 압력차가 커요. 최고 최저 압력차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다? 수압 변동이 크다는 거야. 수압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이에요. 이 압력 탱크 방식이 수압 변동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수압 변동이 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고장이 어떻게 많아져요. 고장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은 방식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 펌프가 가동이 돼야 됩니까? 가동이 안 돼야 돼요? 가동이 돼야지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펌프가 가동되는 것은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수시는 가능해요. 단수시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가능한 거예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급수가 가능합니다. 단수시 해줄 수 있는 것이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죠. 자,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에 대해서, 자, 펌프로 직접 공급해 준다 해서 무슨 방식?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펌프 직송 방식의 경우는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떤가 하면 지하 저수조에 물을 갖다가 저수조에 물을 자,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펌프로 직접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상향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상향급수하는 방식인데 펌프 직송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정속 방식하고 무슨 방식? 변속 방식이 나올 겁니다.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운전은 빼도 되고 정속 운전 방식, 이렇게 운전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속 방식, 변속 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속 방식이란 것은 대수로 제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속 방식을 다른 말로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얘는 대수 제어 방식입니다. 대수 제어. 여러 대 펌프를 설치해서 쪽수로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동 대수가 많아지고 사용량이 줄면 가동 대수를 줄이는 방식이야. 그리고 변속 방식은 회전수 제어 방식이다. 회전수. 임펠러 회전수 제어 방식이 바로 변속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를 여러 대 설치를 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펌프가 이론상은 한 대인데 두 대 설치합니다. 펌프 한 대 설치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량에 따라서 부하량이 증가되면 얘는 펌프의 가동 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을 많이 쓴다. 그러면 한 대 가동하다가 조금 더 많이 쓰면 두 대 가동하다가 더 많이 쓰면 세 대 가동하다, 이렇게 펌프의 가동 대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펌프가 한 대다 보니까 임펠러 있죠? 임펠러의 회전수를 막 증가시켜 빨리 돌면 회전수가 증가되면 물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쓰는 게 무슨 방식? 변속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거 개념 안 해야 모르냐 테스트 했습니다. 앞전에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의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한 것이 바로 앞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펌프 직송 방식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 있죠? 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장점은 옥상 탱크가 필요 없다는 거야. 옥상 탱크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4번 보시면 펌프의 토출량과 펌프의 토출 압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수도 직결 방식을 쓰든 고가수조 방식을 쓰든 압력 탱크를 쓰면요, 최상층의 수압은 적어집니다. 보통 저층의 수압이 크게 되는데 얘는 그 압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층의 수압도 어느 정도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십시오. 정전이 되는 경우 급수가 어떻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펌프가 가동돼야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 시는 급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펌프에 단락이 잦다. 단락은 고장이죠. 펌프가 계속 가동해야 되잖아. 맞아요?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가 쉴 일이 없어요. 물을 사용하면. 맞아요?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압력 탱크가 있는 부스 방식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측 사진을 보시면 여기 365페이지 사진 중에서 제일 우측이 있죠. 앞에 두 개가 펌프고 뒤에 조금 밝은색을 띠는 거 있죠. 얘가 압력 탱크예요. 압력 용기. 압력 탱크가 자 거기에 하나가 있고 앞에 부스트 펌프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왜 두 개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로 하면 저거 되기 때문에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대를 설치해 놓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 제어 시스템이어서 고장시 수리가 어렵죠. 그래서 그 중앙 사진 보시면 있죠. 중앙의 사진 보면 이게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층 건물은 사실 이거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든 저층부는 수압이 크고요. 고층부는 수압이 적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가 탱크 방식을 쓰든 압력 탱크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이든 저층부는 수압이 커지고 고층부는 수압이 큰 것이 기본. 고층부는 수압이 약하고 저층부가 수압이 커집니다. 그러면 사용 시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고가 탱크 방식을 쓴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내려 쓰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거든요. 그럼 밑에 층은 뭐다? 수압이 크게 받고 상층은 수압이 적어요. 그래서 옛날 최상층에서 할 때 있죠. 가 펌프 설치 안 해놓으면, 방음보다 설치 안 해놓으면요, 문제가 수압이 약해서 샤워해도 샤워 기분이 안 나요. 물이 잘 나와요. 맞죠? 상층에 안 살아보셨습니까? 상층의 좋은 점은 이것밖에 없어요. 위에서 뛰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조망권이 좀 괜찮다는 거, 맞아? 그거 빼고는요, 거의 불리해요. 왜냐하면 춥죠. 난방비 많이 들어가죠. 냉방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 분이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내가 왜 사는가 이 생각하고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 생각도 들고, 상층에 사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제가 저층에도 살지 말았겠죠. 저층에도 살지 말고 너무 고층에도 사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잖아요. 혼자 남는 사람이 있으면요, 특히 주부들, 아무 일 할 일 없는 주부들이 있으면요, 조망이 너무 좋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있잖아요, 커튼 이런 거 쳤든지 아니면 나무 큰 거 있죠, 사다가 좀 시선을 가려줘야 돼요. 팍 뚫려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 좋습니다. 집에 다 출근시키고 학교 다 보내고 출근 다 시켜놓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기분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대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조망 좋은 데 살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저층부의 수압이 너무 가대해지니까 이렇게 공급하지 말고 좀 지역을 나누어서 공급해 주다,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펌프로 공급하면요, 하나의 펌프로 공급해 버리면 이래 되잖아. 여기서 이제 물을 하나의 펌프로 이렇게 공급하면,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수압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나누어서 공급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존을 나눠가, 펌프 한두 대로 해서 여기 밑에 존은 여기서 이렇게 공급하고요, 이렇게 공급을 해버리면 여기하고 여기 압력차를 갖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압력차가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좀 나눠서 하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죠. 한 명이 여기까지 다 하면 힘드니까 두 명이 나눠서 해는, 세 명이 나눠서 하면 편하죠. 아니, 뭐 물건 돌릴 때 한 명이 다 돌리면 힘들잖아요, 맞죠? 이 중간에 나눠서 이렇게 돌려주면 편하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이 보통 이겁니다. 급수, 그리고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하는 걸 급수 조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이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급탕이나 급수는 조닝을 해줘야 된다. 조닝. 그 이제 조닝을 함으로써, 조닝을 해주는 것은 사실 급수 압력의 균등하여, 급수 압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급수 조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급수압력이 균등하는 특히 저층부의 가대 수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수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까? 저층부가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방식을 쓰든 간에. 그래서 급수압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이 저층부의 수압을 좀 줄여주자는 거예요. 저층부에 적절한 수압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이런 수압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닝 지역을 나눠서 공급하는 걸 급수 조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수압이 커지면요 워테마 습격 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물을 사용하고 나면요 자꾸 퉁퉁퉁 소리가 나요. 물만 사용하고 닫았다 가면 자꾸 퉁퉁 소리가 나요. 그런 걸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공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급수 조닝 압력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사무소는 그 외에서 0.4에서 0.5메가파스칼 이하로 하고 아파트는 얼마로 한다? 0.3에서 0.4메가파스칼로 하라 이거냐?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거 이하로 설계하라 이게 급수 조닝 압력을 이 조닝 압력을 이걸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압을 수두로 우리가 할 때 곱하기 100 해주면 된다 했죠?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수압 메가파스칼을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된다? 물의 높이 수두가 되고 반대로 수두 물의 높이를 곱하기 0.02를 곱하면 뭐다? 수압 메가파스칼이 나온다 했죠? 자 그러면 0.3에서 0.4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30에서 몇 메다? 40m 하나의 존을 구성하라 이게 급수 존을 30에서 40m 앞에 했던 그럼 사무소는 40에서 50m만큼 급수 조닝을 유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압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수압. 수압이 너무 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도꼭지 물을 틀면 어떻게 수준의 물을 틀면 물이 팍 때리죠. 그러면 사용하기 어떻게? 힘들어요. 아닙니까? 자, 그리고 넘겨가 보면 368페이지 펌퍼. 펌퍼는 지금까지 제일 먼저 출제됐던 게 펌퍼의 용도를 내면서 자, 거기 페이지 369페이지 라인 펌퍼 있죠. 라인 펌퍼가 제일 먼저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인 펌퍼 그 우측 5번에 나오죠. 라인 펌퍼 있죠. 얘가 기출되었어요. 제일 먼저 얘가 기출됐고요. 기출 써놓으세요. 기출은 종합문제 지문 정도 혹시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라인 펌퍼 그런 걸 냈거든요. 온수순환 펌퍼입니다. 얘가.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371페이지 그 다음에 그 소요 동력에서 충마력 계산이 있죠. 자, 2번에 충마력 나오죠. 펌프의 충마력 있죠. 요거 계산 문제가 그 다음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출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넘겨보시면 페이지 372페이지 하단에 공동현상 그 밑에 방지대책이 있죠. 방지법이죠. 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동현상 방지법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이 됐고 근데 얘는 앞으로 더 출제할 수 있다. 얘는 이거는 더 기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73페이지 서징 현상 나오죠. 여기 기출되었습니다. 서징 현상이 이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흡입 높이 나오죠. 밑에 이거는 종합문제 지문 뺏기 쓸 게 없으니 종합문제 지문으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답은 유도 안 시켰고요. 종합문제 나오면 지문으로 나와요. 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거 혹시나 봅니다. 앞에 막 종류 있는데 왕복 펌프, 원심 펌프, 왁금 펌프, 회전 펌프 나오죠. 그러면 이 왕복 펌프하고 원심 펌프 중에서 왕복 펌프는 사실 낼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종류 외우고 이런 분들 외우세요. 저는 안 나온다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강의 시작한 이후로 저는 안 나온다 보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면요, 워싱턴 펌프 정도 혹시나 봐도요. 워싱턴 펌프. 몰라 출제하는 사람이 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억해서 혹시나 낼지 농담삼아. 그게 보일러 급수형 펌프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원심 펌프, 와건 펌프 있죠. 얘가 사실 거의 아파트에 사용되는 펌프예요. 원심 펌프가 얘가. 페이지 368페이지 있죠. 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터빈 펌프 있죠. 얘가 아파트 양수 펌프로 사용되는 거야. 지하 저수조의 물을 옥상 탱크로 폴릴 때 쓰는 것이, 자, 이 터빈 펌프를 쓰는데 다단 터빈 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다단 터빈 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정 펌프 잠깐 봅니다. 심정은 우측 상단에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펌프가 심정 펌프입니다.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펌프가 심정 펌프예요. 그러면 볼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는 모터가 뭐예요? 모터가 전동기. 모터가 전동기. 전동기가 땅속 수중에 들어가면 수중 모터예요. 지상에 있으면 뭐다? 볼. 모터가 보여. 그래서 볼 이러면 돼요. 모터가 보이면 볼. 수중에 있으면 수중 모터 이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농클로커 펌프 있죠. 이게 자, 오배수 펌프에서는 자, 오수나 배수에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찌꺼기가 있는 물을 일반 펌프로 폴리면 다 펌프 고장나요. 그래서 이제 이 농클로커 펌프가 자, 이 고형물질 찌꺼기가 있는 물을 배수할 때 쓰는 것이 무슨 펌프? 논클로커 펌프, 오배수 펌프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인 펌프. 얘가 온수 순환용 펌프예요. 온수 순환용. 급탕이나 난방 배관에 설치해서 온수 순환 목적으로 쓰는 게 온수 순환 펌프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보일러 있죠? 자, 집에 주택에 보일러 놨을 때 빨간 모다 하나 설치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순환 모드 안 설치했습니까? 붉은색으로 돼 있던 거. LG 쪽에서 만들었는데, LG 산전 이런 데서 많이 만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빨간 모드, 순환 모드가 뺑 돌았던 거. 옛날 집에 이제 석유나 이런 보일러 있죠? 연탄 보일러 설치했을 때 빨갛게 쪼mat한 거 전혀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흐름을 보내준다 해서 라인 펌프 또는 같은 축으로 흐름을 보내준다 해서 축류형 펌프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셔가지고 페이지 371페이지. 자, 펌프의 양정 관련된 거 이거 좀 공부합니다. 자, 축동력은 계산 문제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은 양정부터 합니다. 자, 계산 문제가 급수에서 유일하게 나온 게 축말에 한 번밖에 안 냈거든. 계산 문제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역사상. 20회 시험 동안 한 번 냈습니다, 급수 쪽은. 자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자, 그러면 같은 유형의 계산 문제를 내기보다는 그 펌프의 양정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양정은 압력 차이가 양정인데 여러분들 양정을 이렇게 기억하면 되네. 물을 퍼올리는 높이라 생각하십시오. 펌프의 양정에서 양정은 물을 뿜어올리는 높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뿜어올리는 뭐다? 높이라 생각하세요. 물을 뿜어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겁니다.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흡입관이 있겠죠. 이 흡입관이고,
자, 여기를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흡입구를 풋드밸브라고 칭합니다. 풋드밸브. 흡입구를 풋드밸브라고 해. 풋드밸브. 흡입구를 풋드밸브라고 칭합니다. 풋드밸브. 원래는 영어 발음상 하면 풋밸브에 풋밸브인데 교수님들은 저 풋드밸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약간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이 많아서 일본이 이거잖아요. 밑에 받침이 없잖아요. 맞죠? 맞죠?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도 그래서 영어 발음이 잘 안 되죠. 한국 사람보다 영어 발음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풋밸브인데 교수님도 아마 풋드밸브 이렇게 쓸 겁니다. 그 이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식 영어를 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쓸 거다. 그리고 이제 내뱉을 감이가 내뱉는데 이것이 토출간이 되는 거죠. 토출간. 그래서 여기는 고가 수조나 아니면 수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수면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뽑아 올리는데 이걸 흡입양정이라 해요. 빨아 올리는 높이 흡입양정. 흡입양정. 그리고 내뱉는 거 있죠. 내뱉는 부분이 토출양정이라고 하는 거야. 내뱉는 것을 토출양정. 그러면 실제 물을 뿜어 올린 높이가 압력을 가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양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 실제 물을 뿜어 올린 높이가 되는 겁니다. 실양정. 근데 배관에서 마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배관 표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죠.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양정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준 겁니다. 전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간내 마찰 손실 수도까지 고려해 주면 마찰 손실 수도까지 고려해 주면 이것이 무슨 양정? 전양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양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문 한 번은 썼었어요. 제가 양정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실양정이 제로가 되는 건물이 고가수조가 실양정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서. 흡입양정, 토출양정이 제로가 되는 고가수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공간이죠. 제로가 되면. 건물의 고가 탱크까지 실양정이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양정이 제로 흡입하고 토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건물이 아니죠. 맞죠?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배웠잖아요, 우리. 고가 수조가 고가에 설치된 물탱크가 뭐다? 고가 수조죠. 건축물에 고가 탱크까지 실양정이 제로가 되는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양정이 지구상에서 제로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 저수조에서 고가 수조까지 제로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지하 저수조라니까. 땅속에 있는 저수조에서 고가의 물탱크까지 제로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하 저수의 고가 수조까지는 실양정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시험을 냈다는 게 질문을 택도 없이. 지하 저수에서 고가의 물탱크까지 제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시험 냈다니까. 택도 없이 써줬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고,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372페이지 보면 펌프 장치 주의사항이 나와요. 흡입구 붓도밸브는 수면에서 간격이 최소한 2배 이상 잠겨줘야 돼요. 자, 이게 원래는 많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펌프의 성능이 너무 좋으면 급수 이니간을 타고 상수도 본관에서 여러분들 지하 저수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오는 것보다 펌프의 용량이 좋으면 수위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펌프 고장나요?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저한테 와서 수업 들었으면 관계없는데 수업 듣기 전에 이미 사건 사고가 생겨서 딱 와서 수업 듣다 보니까 왜 그런가 이제 알겠거든. 빌딩인데 그 건물에 너무 음식점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보통 음식점 어느 정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음식점이 그 건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 음식점이 너무 다 들어와 있대요. 다른 거 없고. 근데 그 건물에 음식점들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물 많이 써야 되죠? 밖으로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시 씻고, 맞아? 그러니까 물을 동시에 막 써버리니까 어떤 데는 오전 장사하고 어떤 데는 오후 장사하고 야간 장사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음식점이 그런 음식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아? 다 같이 막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을 동시에 많이 쓰니까 물이 안 나와가 막 고가수조에 가서 딱 봤대. 그러니까 앵꼬가 돼 있더래. 고가수조에 물이 없대. 다 뺐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 펌프를 쌩들 갖다가 사다 달았대. 그리고 확 빨아 올리니까 어때요? 지하 저수조가 또 앵꼬 나올 거냐. 맞아요? 그러니까 펌프가 그냥 흩돌다가 고장 자꾸 나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묻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빌딩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온다고 설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맞죠? 물 사용량. 그럼 일반적으로 사무소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죠. 그럼 새로 다 설계해야 돼요. 펌프만, 그럼 지하 저수조 용량 늘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급수 이니간부터 다시 늘려야 돼요. 상수 사업본부에 들어오는 간 있죠? 그 간을 늘려줘야 돼요. 뭐, 지하 저수조 아무리 땡크 그게 해봤자 확 올리면 헛일이에요. 맞죠? 초반부터 설계 새로 싹 다 해야 돼요. 두 개 더도 헛일이니까. 이니깔이 작은데, 들어온 게 작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같아요. 벌은 돈은 같은데, 통장 여러 개 만든다고 돈이 많아져요? 맞죠? 급수 이니까니 적은데요. 맞죠? 새로 다 설계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새로 설계하세요. 그 이니까부터 늘려줘야 돼. 그럼 이니까를 늘리고요. 이제 지하 저수조를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요. 고가 수준은 안 늘리게 돼요. 양수 펌프로 폴리버리면 써버리면 되니까. 자,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펌프는 흡입양정을 최대한 이걸 낮춰줘야 돼요. 이것이 흡입양정이 길어지면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요. 빨대 길이 짧게 빨아보고 빨대 길게 빨아봐요. 어떤 게 힘든지요. 그래서 옛날에 저거 했잖아요. 호수 막 길게 해가지고 음료수 빨아먹는 거, 물 빨아먹는 거 했죠. 힘들어 죽으라 하죠. 팍 빨아가, 맞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생겨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창고에 공동현상 밑에 나오죠. 급수압력이 각종이 높아지면서 펌프의 흡입구에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기포로 분리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2번 나오죠. 소음 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펌프 쪽에서 소음 진동 생기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왜 생기냐 그 해놨죠. 1번에 뒤에 흡입량정이 높거나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펌프를 가동하는데 거기서 자꾸 소음 진동이 퉁퉁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입니다. 그럼 흡입량정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흡입양정은. 빨아당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그냥 컵으로 마시는 게 있지 빨대로 빨아먹는 것보다 있죠? 오늘 연습 한번 해봐요. 빨대 길게 연결해서 한번 빨아봐요. 아니면 호수 길게 빨아보세요. 쉬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보시죠. 위에 창고에 5번. 펌프의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증가돼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가 하면 생과일 주스를 사가지고 생과일 주스 살 때는 스트롱 굵게 굵죠. 그런데 요구르트 빨대로 한번 빨아보세요.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좋아집니다. 구경이 작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동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을 적어가지고 기출을 했었습니다. 니은 가지고 냈었어요. 방지법에서 니은 가지고. 그래서 회전수를 낮춰야 되는 회전수를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기억 알아두시고 흡입량경을 최대한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전수는 또 낮춰주시고 물의 온도도 낮게 해야 돼요. 높게 하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한다? 낮춰줘야 돼. 그리고 2단 이상의 펌프를 사용해 주시고 흡입관의 구경은 어떻게?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얘만 크게 하면 돼. 구경은 어떻게? 크게 하고. 자,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흡입 높이 나오죠. 페이지 373페이지 흡입 높이. 펌프의 이론상 흡입 양정은 대기압상은 10.33m. 밑에 표를 보십시오. 이론상의 물의 높이 0도씨에서 10.33인데 실제 흡입 높이는 얼마다? 7m밖에 안 돼.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시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흡입 높이는 낮아지죠. 맞죠? 그래서 뜨거운 물은 못 보고 올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론상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뭐도 생기더라? 아까 공동현상마다 캐비테이션 때문에 물을 못 보고 올려요. 그래서 아까 급탕 난방에서 온수 순환 펌프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 369페이지 있죠? 라인 펌프 있죠? 얘가 라인 펌프 나오죠? 이게 온수 순환용 펌프인 거예요. 공급해주는 펌프는 없어요.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는 없습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때문에 물을 못 뽑아 올려요. 뜨거운 물은.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저수조가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지하 저수조를. 지상에 안 놔둬요. 땅 속에서는 포리기도 더 힘들 건데, 맞죠? 지상에서는 더 포리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상에 안 놔두고 있죠? 지하 저 깊이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땅 속에는 온도 변화가 없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들 고가수조가 이래 되죠? 여름에는 물이 약간 따뜻해지고,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갑죠? 지하 저수조 물을 바로 펌핑해주면 겨울에 따뜻함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얘를 어디다 올리니까, 고가 탱크에 올리니까 추운 거야.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374페이지에 보시면, 급수설비 오염 방지 있죠? 급수설비 오염 원인 있죠? 요거는 기출되었습니다. 기출되었습니다. 또 내기는 좀 힘들어. 그냥 읽어두세요. 그래서 저수탱크의 유해물질 침해에서 급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배수가 급수설비 역류가 생겨서 오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크로스 커넥션, 쉽게 배관을 교차 연결했다는 거야. 교차 배관했다는 거야. 급수관하고 다른 거하고 교차 연결했다는 겁니다. 크로스 커넥션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요거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별표 보시면 밑에 크로스 커넥션에 대해서는 하죠. 수돗물과 수돗물 이외의 물이 혼합돼서 급수가 오염되는 현상도 크로스 커넥션이라 해요. 크로스 커넥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돼요. 교차 배관. 그리고 자, 쉽게 이겁니다. 급수기구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 급수가 오염되는 현상도 뭐라 한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배관의 부식에 의해서 급수설비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못 쓰게 하고 있잖아. 옛날에 아염도금 강간을 썼었거든요. 아염도금 강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부식이 돼서 안에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저 내시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엄청난 녹이 썰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거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아염도금 강간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동간 내지 스테인리스 강간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급수관 쪽은.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음료수 저수 탱크의 오염 방지 대책 나오죠. 이거는 출제가 되었어요. 2번. 자, 그런데 얘는 또 낼 수도 있다. 얘는. 이건 또 낼 수도 있다. 제가 한 번 냈을 때도 또 낸다 하고요. 또 낼 수 있다. 얘는. 수질 오염 방지 개념이니까. 그래서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탱크의 부정 오버플로관을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방충망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완전히 밀폐해가 다른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거죠. 탱크를 너무 크게 쓰게 되면 어떤 게 물은 정체될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는 청소 등에 대해 2조 이상으로 나눠서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육면 보수 점검할 스페이스 공간 확보도 하라. 스페이스가 공간입니다. 공간 확보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 없어졌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유입구와 유출구는 무슨 방? 대각선 방향. 아, 잠깐 376페이지 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물탱크 저면도 밑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높여 놓은 거야. 밑에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나머지 면도 다 확보했겠죠? 근데 스페이스 밑에도 확보해야 된다. 그냥 바닥에 바로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탱크를. 물탱크를 바닥에 바로 놓는 게 아니라 위에 띄워라 이거야. 육면 모두 공간 확보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상부만 얼마 확보해라? 100cm 이상 확보하라는 거예요. 100cm. 왜냐면 상부에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잖아. 맞죠? 상부에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야 된다. 이게 물탱크 공간이. 하고 스페이스 공간이.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 유입구, 유출구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는 건 딱 이거 개념이에요. 유입구와 유출 대각선 방향 설치하는 건 이거. 자, 이 고가 수조인데 얘가 고가 탱크라고 봅시다. 그러면 양수관을 타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유입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물을 내려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유출구잖아요. 그러면 유출구와 유입구를 최대한 멀리 배치하라. 이거 대각선 방향 배치하라는 것은 유입구와 유출구를 뭐다? 멀리 배치하라는 거예요.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자. 수질 오염 방지를 하자는 거야.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게 가깝게 되면 물이 정체돼요. 그래서 물이 고일 수 있으면 정체되면 썩을 가능성이 있다.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배수의 역류 해놨죠. 3번에. 자, 배수의 역류는 단수시 급수한 내 일시적 부합이 형성돼서 변기 세정 밸브에 이런 물이 역류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지법 해놨죠.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야 돼. 그래서 진공 방지기를, 역류 방지기를 영어 버큐um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버큐um 브레이커. 이것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넥션에 대해서는 알아두세요. 크로스 커넥션 하죠. 수돗물과 수도 이외의 물질 혼합돼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있죠. 이쪽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그 배관의 구배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배관의 구배. 자, 구배라는 것은 뭐 두는 거다? 경사, 기울기 두는 거라겠죠?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겁니다. 기울기를 두는 걸 구배라고 칭합니다. 목적이 1번입니다. 수리 기타 필요에 따른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또는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 구배를 둬요.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배를 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옥상 탱크 급수 배관에서 하향 배관은 행주 주관은 선하향 구배. 다른 거 알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구배를 어떻게 두자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자는 거죠. 물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맞죠? 선하향 구배 두자 이거. 그런데 만약에 각층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각층에서는 뭐다? 선상향. 그래서 각층만 주의하면 돼요. 각층. 그래서 밑줄 끊으세요. 자, 각층, 우리가 행주관은 뭘로 한다? 선상향. 선상향이 무엇이다? 아볼링 구배예요. 선상향 구배 있죠? 선상향 구배가 앞을 올려주는 구배, 아볼링 구배. 아볼링 구배. 그래야지 물이 나와요. 자, 만약에 이걸 선하향 구배로 하면요, 각 세대에서 물을 다 빼야 돼. 선상향 구배를 하면 나중에 밑에 배수 밸브 열은 배관에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는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했잖아요. 맞죠? 선상향 구배해야지 위로 올라가서 수도 꼭지 열면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기도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 정체 방지하고 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선상향, 각층은. 그래서 구배는 선하향이 기본이거든. 그러면 선상향을 어디에 하는지만 잘 기억해 놓으면 구배는 다 맞춥니다. 물은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게 기본이잖아. 그러면 선상향 앞을 올려주는 구배 하는 거 있죠? 앞선자야. 앞을 올려주는 구배 하는 거 있죠? 그것만 공부해 놓으시면 구배는 끝이야. 그래서 앞으로 선상향 구배만 공부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무슨 구배? 선하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하향 공부하지 말고요. 선상향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선하향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 빼기 밸브 시험 나오고 지수 밸브는 이거죠. 국부적인 단수나 수압, 수량 조절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물을 닦거나 그러면 세면기 수압이 자 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다. 조정하자. 밑에 조정하면 되죠. 제가 저 학원에서 누가 물이 안 나오는데 고장나가 물이 이렇게 적게 나와 고장 났는가 봅니다. 이래 내가 밑에 지수밸브 틀었거든. 물 많이 나오는데 그럼 내가 원쳤겠네. 이렇게 사람 불러야 되는데 이래 돼. 조정하니까 그만 나오는데 이 지수밸브는 모르니까 국부적인 단수 물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물을 어때? 수량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슨 밸브? 지수밸브입니다. 분기점에 설치되거나 이런데. 자, 그거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자, 습격작용 워터해마 있죠? 자, 습격작용 워터해마. 워터해마는 이거 아닙니까? 워터해마. 자, 워터가 물이잖아.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하더라고요. 자, 유속에 물이 수도 꼭지로 물이 쫙 속도로 오고 있는데 각도에 물이 탁 닫히니까 와서 퉁 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습격작용, 영어로 워터해마 합니다. 물이 와서 뭐 하더라? 햄머질 하더라, 이거. 워터해마. 와서, 물이 와서 탁 치더라, 이거야.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집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서 딱 닫으면 와서 어디 자꾸 퉁퉁 소리 나죠? 바로 이거예요. 워터해마예요. 그럼 어느 때 생기네? 그 원인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습격작용 제일 위에 줄 것에 유속의 흐름을 뭐다? 급정지 시킬 때 많이 생겨요. 급정지 시켰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게 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차가 앞에 급정지하면 갖다 박자. 쿵 소리 나죠. 그래서 급정지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플러시 밸브나 수전율을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밸브가 수동식 밸브니까 안 생겼잖아. 천천히 돌리고 천천히 열었으니까 급정지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출발하고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적을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간격이 적으니까 간격 크게 하고 유속이 빠르게 생기니까 유속 느리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압이 클 때 잘 생길까요? 수압이 작을 때 잘 생길까요? 수압이 클 때 잘 생깁니다. 수압이 클 때. 그리고 굴곡계수가 많이 있어요. 그럼 굴곡배를 최대한 억제하면 돼요. 직선 배관으로 많이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마 밸브는 압력을 뭐다? 줄여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 가마 밸브거든. 이런 거 사용할 때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방지 대책 보시면, 그래서 1번 수전율을 폐쇄하는 시간을 느리게 한다. 서서히 잠근다. 쉽게 수동식 밸브 사용하면 돼요. 아니면 이거 있죠. 요거 있죠. 수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천천히 했다 천천히 내리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성질이 급해서 그래 됩니까? 탁 내리고 탁 치고 그러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체크해서 기구류 가까이 뭘 쓰냐? 공기실, 공간 설치하라, 그죠? 공기실. 공기실이 영어도 알아두세요. 에어챔버. 에어챔버 설치하라, 이거. 에어챔버는 워터해마 습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리버 있죠? 이건 간통배관에 미리 넣어두는 간이에요. 자, 저거라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있죠?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 사이에 연결해야 되잖아, 간으로. 맞아요? 연결하려고 하면 맨날 콘크리트 벽 뚫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철강 묻어놨죠? 쉽게 배관하도 돼 있잖아요. 그게 뭐다? 슬리브에. 그래서 바닥이나 벽 간통하는 배관에 콘크리트 칠 때 미리 철관을 묻어두는데 그걸 뭐라 한다?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 그리고 방동, 방로, 피복이 나오죠. 수압시험.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이 개념을 먼저 기억하세요. 배관공사가 완료가 되면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면 수압시험을 먼저 해요. 수압시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피복공사가 진행돼 주시면 돼. 이 순서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한번 봐두시고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급탕설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파트.